오늘 몇 번부터 할 차례지? 92번. 92?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럼 일단 중복이 들어가네. 그치? 그리고 4자리 자연수는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있어. 두 수를 바꾸면 숫자가 달라지지? 그럼 순서가 있고 중복이 허용돼. 순서가 있는 걸 순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복 순열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럼 왼쪽이 중요한데 선택하면 종류가 와야 돼. 종류는 몇 가지지? 숫자, 선택할 수 있는 종류. 5가지. 그렇지. 몇 번 선택해? 4번 선택해. 자릿수가 4개니까. 실제로 중학생처럼 풀어보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 5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똑같은 숫자 또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5의 4승인데 이렇게만 풀지 말고 자꾸 파이, 수학 기호를 쓰는 게 더 좋은 습관이라고 했지. 깊이가 생겨, 개념에. 자, 여기 있는 건 비교적 쉬운데, 이 정도로 해야지. 자, 5개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그럼 방금 전에 했으니까 중복 순열 같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냐면 0, 1, 2, 3, 4니까 5가지. 그리고 5자리니까 5, 8, 5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진 않아. 이 안에는, 이 5자리 안에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겠지. 따라서 빼야 돼. 뭘 빼야 돼?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빼야 돼. 0으로 시작하면 5자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 없다지. 그러면 이제 4자리 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맨 앞에 0이니까. 자,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여전히 5가지. 그리고 4자리를 선택하니까 4가 되겠지. 따라서 5파이 5 빼기 5파이 4가 정답이 되겠지. 0이 들어있을 때는 0으로 시작하는 수를 꼭 빼준다. 이게 개념이야. 자,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으로 갈게.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단원이 좀 바뀌는데 제목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이거랑 중복 수열이야. 비슷해. 근데 달라. 중복 수열은 얘도 같은 것을 중복해서 써도 돼. 근데 차이점은 얘는 계속 쓸 수 있어. 똑같은 숫자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제한이 없어. 전부 다 같은 수여도 돼.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A가 딱 2개, B가 3개, C가 2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 따라서 이 둘은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그냥 7개를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 그럼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이지. 그냥 다 다르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야? 2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아. 똑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지. 자, 똑같은 게 있으면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A가 똑같은 게 몇 개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안 돼. 그 다음 B가 3개야. 그러면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C가 2개야. 그러면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나누기 팩토리얼을 해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대한 해법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해결되지.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뭘로 더 연습을 해볼까? 이런 걸로 해볼까?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문자가 총 6개인데 똑같은 게 몇 개인지를 꼭 저기 눈으로 보면서 틀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반드시 같은 것끼리 자리를 모아놔. A가 몇 개야? 3개야. 그 다음 같은 거 뭐 있어? N 2개 있어. 그 다음에 B는 하나밖에 없어. 혹시나 하고 개수를 세봤더니 6개가 딱 맞아. 그럼 이제 놓치지 않고 다 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써놓고 6 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 그렇지. 근데 꼭 이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한 줄 쓰는 거 귀찮아서 틀린다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해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몇 번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127번까지 가야 되나? 아니구나. 124번. 자, 0, 2, 2, 3, 4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5자리니까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똑같은 것끼리 모여 있으니까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겠다. 나는 몇 팩, 몇 팩?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 0이 들어있어. 이 0만 보이면 자릿수 문제는 빼야 돼. 0으로 시작하는 거. 자, 0으로 시작하는 4자리수를 빼야 돼. 그럼 이 4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지? 2랑 2랑 3이랑 3이 들어가지. 그럼 나는 0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세지 않아. 이 4개만 줄 세우면 돼. 따라서 몇 팩? 나누기 똑같은 게 몇 개? 아, 계산하지 말고 계산해도 내가 했지. 2팩? 2팩. 계산은 좀 이따. 일단 자꾸 식쓰기 연습하자. 자, 이제 132번. 요 정도 돼야 시험 문제라고 봐야지. 지금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면 요 정도는 해야 중간 심화는 아니야 아직은. 심화까지는 안 갔어. 중급 정도 되는 거야.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중 짝수의 개수야 이거는. 짝수 내가 어떻게 판정하지? 짝수? 1의 자리가 뭐면 돼? 짝수면 돼. 짝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라고 얘기해. 자, 따라서 5자리 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 돼. 그럼 여기 들어오시는 숫자는 뭐 있어? 0도 짝수라고 봐. 맨 뒤에 있는 0도 짝수라고 볼 수 있어. 맨 뒷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잖아. 자, 따라서 0도 되고 2도 돼.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 2가지네 라고 하면 안 돼. 0하고 2 2가지지만 0은 하나고 2가 2개지. 개수가 다를 때는 이걸 몇 가지라고 쓰면 안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0은 하나인데 2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2가지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맨 뒷자리를 고정시켜야 돼. 0이 온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이게 어려우신 거야. 경우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2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자를 이 앞에 4자리만 줄 세우면 돼. 얘도 4자리만 줄 세우면 돼. 그럼 남은 4개가 먼저 한번 써봐. 0 빼고 1, 1, 2, 2. 자, 따라서 이 4개 줄 세워. 몇 팩? 나누기 2팩, 2팩. 자, 이거는 2 빼고 0, 1, 1, 2지. 4팩 나누기.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법칙일까? 마지막 2개는 계산은 끝났는데. 그렇지. 경우. 얘는 합법칙. 134번.
그러니까 경우 나누기가 난이도가 중이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수학은 경우 나누기가 진짜 중요해. 어프로치라는 단어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양 끝에 A가 오도록 나열하래. 자, 근데 여기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수면이지. 선생님이 이럴 때는 이대로 풀지 말고 재배열 A 2개, P 2개. 헷갈리면 지워가면서 해서 남은 게 ROCH 다 다르다. 이렇게 하면 점점 잘 보여. 지워가면서.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줄을 세우는데 양 끝에 A가 봐야 돼. 그럼 얘를 줄을 세우는데 양 끝에 A면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그럼 A를 먼저 양 끝에 줄을 세워야 되거든? A를 양 끝에 줄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그렇지. 또는 A 2개를 줄 세워. 2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한 가지. 2개를 줄 세우는데 2개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남은 문자가 뭐야? 요 안에 남은 문자 다 써봐. P 2개. R 하나, O 하나, C 하나, H 하나. 이제 이거 줄 세우면 되지. 6 팩토리얼. 나누기? 그렇지. 무슨 법칙? 그렇지.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니까 곱법칙. 곱법칙 잘 잡았네. 자, 143번. 액티비티라는 8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이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 자, 일단 모음이 뭐였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지, 다시. 모음이 A, E, O, U, 5개. 따라서 모음만 한번 써보자. A, 1개. 그 다음에 I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없지. C, T가 2개, V 하나, Y 하나. 자, 전체 개수가 8개인지 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모음끼리 이웃하래. 그럼 모음을 몇 개 취급해? 1단계. 모음을 1개를 취급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팩토리얼? 나누기! T가 몇 개? 2개니까 몇 팩? 2팩. 이거 얘 2개라서 4팩 하면 안 돼. 선생님 합쳐서 한 적 한 번도 없어. 따로따로 계속 나눠서 따로따로.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I가 2개니까 나누기 2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지금 이 1단계는 얘를 몇 개 취급했어? 하나 취급했지. 이거 문자 한 문자라고 생각하면 한 문자. 한 문자인데 여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1단계야. 1개 취급하고 나열이야.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였지? 이웃하여 문제 1단계. 1개 취급하고 나열. 2단계? 이웃끼리 나열. 그 이제 얘네들 이제 나열하는 거야. 몇 팩? 나누기? 그렇지. I 똑같은 게 2개니까 2팩. 자, 무슨 법칙? 오케이. 자, 149번. 흰 공 3개, 파란 공 3개, 검은 공 2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읽어야 되는데 흰 공 3개가 우리가 상식으로 흰 공 3개가 구분이 된다고 봐야 돼? 구분이 안 된다고 봐야 돼?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좀 위험해. 문제에서 써있는 대로 봐야 돼. 구분이 안 되는데 완전히 똑같대. 이런 말이 없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서로 다른 흰 공일 수도 있어. 크기가 다른 흰 공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게야. 자, 이웃하지 않게 1단계가 뭐였지? 빼고 나요. 빼고 나요. 자, 그럼 검은 공을 빼. 남은 게 흰 공 3개, 파란 공 3개. 자, 편의상 이렇게 쓸게.
긴 거 3개, 빠른 거 3개. 이걸 나열해야 돼. 몇 팩? 6팩. 나누기? 그렇지. 3팩, 3팩. 3개, 3개니까. 자, 나열했고 2단계가 어떻게 나열해야 돼? 사이사이 나열해야 돼. 계속 똑같단 말이야, 개념. 그럼 사이사이 양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7개를 다 사용해야 돼? 그치, 2개만 뽑는데 C일까 P일까?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자, 지금 검공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랑 여기를 뽑았다고 했을 때 여기 검공, 여기 검공 사이에 들어간 거야. 둘이 자리를 바꿔. 어때? 검공과 검공끼리 자리를 바꿨어. 결과가 어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 돼. 수학 기호가 다양하게 사용될수록 헷갈린다 그래 선생님이. 이게 실력이야. 쉽지 않아 이거. 오래 걸려. 자, 따라서 1단계, 2단계 다 풀었고 이제 이 둘의 무슨 법칙? 네, 곱법칙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C 계산할 줄 알지? C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P로 한 다음에 나누기 2팩, 요거 팩 해주면 된다 그랬지? 한 번 더. 150번을 한 번 더. 이번에 듣기만 해봐. 한번 필기했으니까. A, B, B, C, C, D, F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F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 A와 F가 이웃하지 않도록. 자, 1단계 A와 F를 빼고 나열. 남은 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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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이니까 몇 팩이야? 나누기 3팩? 2팩. 자,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보인다. 또 얘기하지만 모아놔야 돼. 2단계 사이사이. 여기다 그냥 해볼까?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사이가 8개가 있지. 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A하고 F니까 2개를 뽑아야지. 그죠? 그런데 C일까 P일까? 네, 이번에는 P입니다. 왜냐면 여기 A, 여기 F 들어간 거랑 여기 F, 여기 A 들어간 게 서로 다르니까 P.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자, 풀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확통은 쉬운데 어려운 방법이 된 거예요. 묘하게 어려운 느낌이 있어, 확통. 이런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계속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지난번에 선생님이 함수, 1대1 함수, 증가 감소 함수 정리 한번 했나? 그치? 정리 한번 했지? 다시 한번 갈게. 여기 정의역에 2개가 있어. 개수를 맨날 바뀌어. 공역에 4개가 있어. 첫 번째,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뭘로 푸는 거였지? 어떤 기호로 풀기로 했지? 자, 그냥 함수는 중등풀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중등풀이는 x가 쏠 수 있는 관역이 몇 개야? 4개. y가 쏠 수 있는 게 4개. 함수는 같은 곳을 써도 됩니다. 네. 곱법칙. 중학교 방식 먼저 할게. 그 다음에 1대1 함수. 이거 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자, x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 y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1대1은 같은 관역을 쏘지 않는다가 기본이니까. 근데 1대1이라고 안 써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써줘. 1대1 함수는. 자, 세 번째.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이제부터 수학 기호로 해결해야 되거든. 자, 함수를 다시 갈게. 함수는 뭘로 풀어? 중복순으로 풀어. y 파이 x. 그냥 함수는 뭘로 풀어? 중복순으로 풀어. 왜? y가 몇 개야? 4개. 여기 4. x가 몇 개야? 2개. 4 파이 2. 그게 4의 제곱이잖아. 맞잖아.
1대1 함수는 뭘로 풀어? 수열로 풀어. ypx야. y가 몇 개야? 4개. 4p2. 4p는 4 곱하기 3. 똑같지? 이게 고등이야. 이해하고 싶어? 중등 방식으로 해. 그 다음 뭐 해야 돼? 고등 방식 연습해. 이거야, 단계가. 바로 내가 공식 들어가면 또, 왜 파이지? 왜 p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중등도 필요한 거야.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걸 계속 쓰다 보면, 파이야, p야 하고 바로 돼. 그때부터는 돼.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공부해야 돼. 자, 증가함수는 뭐야? 증가함수도 일종의 1대1인 건 맞아. 1대1인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x보다 y가 더 크다고 가정할게. 숫자로 할게. 문자로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1하고 2라고 할게. 그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똑같이 1대1이야. 그래서 여기 두 개니까 여기서 두 개를 뽑아야 돼. 예를 들어 두 개를 이거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도 자동으로 연결돼. 근데 반대로 연결돼. 크기가. 1이 4로 가고 2가 1로 가는 거야. 감소함수. 반대로 짝이 되는 거. 자, 어쨌든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야? 저절로 순서가 정해져. 바꿀 수가 없어. 자, 선생님이 바꿔서 달라지면 P. 바꿔도 똑같으면 C라 그랬지. 바꿀 수 없으면 C야. 자, 바꿀 수 없는 것도 뭐라고 해석해? C라고 해석해. 순서가 정해져서 바꿀 수가 없어? 그럼 C라고 해. 자, 따라서 C니까 여기는 Y, CX 4C2가 증가감소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여도 4C2야. 감소함수도 4C2야. 답이 똑같아. 증가감소는 모양은 다르지만 개념은 반대지만 답은 똑같아. 경우의 수. 자, 증가함수 식 어떻게 썼죠? 우리 예전에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는 뭐야? 반대 방향. 이 표현 다시야. 자, 표현법도 연습해야 돼.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써주는데 계속 써줄 거야. 외울 때까지. 빨리 외우는 게 유나야. 최대한. 함수, 중복 순열. 1대 함수, 순열. 증가함수, 좋아. 한글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 중복 순열, 좋아. 바꿔서 똑같으면 C. 바꿀 수 없으면 C. 그것도 C. 이렇게 C가 두 가지 따라가. 이렇게. 자, 연습했으니까 답이 나올 거야. 156번. 함수의 개수. 뭘까? 어떤 기호일까? 함수의 개수는 뭘로 푼다? 파이. 중복순열로 푼다. 한글로 외우는 게 더 좋아. 파이보다는 중복순열. 이렇게. 몇 파이 몇이야? 그렇지. y 파이 x니까 y가 왼쪽이지. y가 종류야. 선택하는 종류. 자, 160번을 보겠습니다. 함수 중에서 f1은 7, f3은 8인 함수의 개수야. 이번에도 그냥 함수인데 조건이 있을 뿐이야. 요거 만족해야 돼. 그래? 1은 어디도 화를 썼어? 7에도 화를 썼어. 그 다음에 3은 어디다 화를 썼어? 8에다 화를 썼어. 모든 정의역에 화를 다 써야 끝나거든? 그러면 나누는 애들이 몇 개야? 얘는 둘이 화를 써야 돼. 관형은 몇 개가 남아있어? 조심해. 1대1 함수야?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야. 다시 관형이 몇 개 남아있어? 4개 남아있어. 그냥 함수는 같은 곳을 써도 된다고 했지. 자, 따라서 함수니까 중복순열.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4가지. 몇 번 선택해? 2번 선택해. 2하고 4만 하루 쓰면 되니까.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 있어요. 이 그림 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지금 A에서 B로 가지. 그러면 이렇게만 이동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 없어. 최단 거리가 그랬으니까 무조건 B에 가까워지는 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만약에 그림이 A하고 B라면 A가 출발, B가 도착이라면 이 그림은 이렇게만 이동할 수 있어. 오른쪽하고 위로만 이동할 수 있어. 자, 그림에 따라 틀리다. 지금은 이렇게만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할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알아야 돼. 일단 A에서 출발하면 한 칸만 이동해봐. 그럼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한 칸만 이동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이리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지. 자, 이제 이 점에서 또 한 칸을 이동할 거야. 그럼 어디 갈 수 있어? 여기랑 여기 갈 수 있어. 이 점에서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칸을 보면서 한 칸씩 진행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이리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2야. 근데 이 길은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어. 그럼 한 가지와 한 가지가 만났다는 얘기는 합법칙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야. 자, 얘는 몇 가지일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 자, 그 다음 한 칸을 이동하면 여기를 이동할 수 있어. 몇 번 하니까 좀 감이 오겠지만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동한 경로가 사선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오, 좋았어. 여기는? 세 가지야. 왜냐면 이 방법과 이 방법이 더해져서 1 더하기 2니까 3. 경로의 수가 합법칙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는? 한 가지. 오케이. 이제 내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도 알겠지?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좋아. 여기. 또 사선. 여기. 35 더해 21 더해 7 더해 56 더해 28 더해. 자, 정답은 84가지야. 이게 중학교 2학년 확률 통계에 나와 있는 문제야. 배웠었던 거고 다시 기억하면 돼. 합의 법칙만 잘 쓰면 돼. 자, 요건 깔끔한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좀 어려운 직사각형 이런 거. 자, 얘는 좀 기울어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개념은 안 바뀐다 그랬잖아. A의 3칸 이동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야. 그럼 여기 몇 가지씩이야? 한 가지씩이지. 그 다음 또 한 칸씩 이동해. 그러면 여기랑 여기야. 위에서부터 풀어도 되고 밑에서부터 풀어도 돼. 상관없어. 여기 몇 가지야? 여기는? 그렇지. 1과 1이 더해서 2야. 여기는? 한 가지.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몇 가지?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자, 이제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지. 그럼 여기서 6이 그대로 가서 6이고 그대로 가서 6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야. 6 더하기 6은 10이고 얘 6이 그대로 가서 6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야. 6 더하기 12가 18이고 6이 그대로 가서 6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밖에 없지. 몇 가지야? 24가지가 되겠지. 자, 이렇게 진행이 돼. 자, 이번에는
170번.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럼 A에서 P를 거쳐간다. 여기 지금 P거든. P를 거쳐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P 찍고 그다음 P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 A에서 P로 찍고 P에서 B로. 그 얘기는 이 비어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A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 거구나. 그럼 이제 풀이가 똑같아. 한 칸 이동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동그라미 안 쓸게. 한 칸 이동에 두 가지, 한 가지야. 한 칸 이동하면 여기밖에 없어.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이제 여기서는 한 칸 이동하면 두 군데가 있어서 이 3이 그대로 3, 3으로 지는 거야. 그 다음 세 개는 여기, 여기, 여기니까 여기는 세 가지고 여기는 여섯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가 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3, 6 더해서 9, 5, 6, 3 더해서 9, 9, 3은 그대로 와서 3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 18가지, 여기는 12가지, 여기는 3가지. 그 다음 18, 12 더하니까 30이지 여기는. 여기는 30이고 여기는 15가지. 답은 45가지가 되겠지. 자, 이제 어디를 거쳐가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거쳐가면 그림을 살짝 수정하면 된다. 자, 이제 어려운 그림 해볼까? 176번.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야. 한 칸씩 이동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A에서 한 칸 출발하면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두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세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도 돼요. 여기, 여기, 여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 몇 가지? 여기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3과 1이 더해서 4. 여기는 1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1.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돼. 자, 그럼 3 더하기 4는 7, 4 더하기 1은 5. 그 다음 한 칸을 이동하면 여기밖에 없어. 아니, 여기는 얼마야? 12. 그러면 그 다음 한 칸도 여기밖에 없지. 12. 그 다음 한 칸도 여기밖에 없지. 12. 그 다음 한 칸 여기밖에 없어. 10이야. 그 다음 한 칸도 여기밖에 없어. 10이야. 자, 이제 그 다음 한 칸을 이동하면 여기 B가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요. 문제. 그럼 여기 12가 그대로 12, 12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더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한 칸을 이동하면 하나, 둘, 세 군데야. 따라서 여기는 12고 여기는 12 더하기 10이고 여기는 10이야. 그 다음 한 칸을 이동하면 여기 또는 여기야. 따라서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36이고 여기는 12가 돼. 자,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원래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치? 근데 여기는 안 갈 거야. 왜 안 가? 최단 거리가 아니라서. 지금 B가 아래쪽에 있지. 일로 가면 돌아가는 거야. 따라서 그 다음 한 칸은 B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런 거 혹시 어렵지? 그러면 12 더하기 36은 48이고 36 더하기 12도 48이니까 정답은 얼마야? 그렇지. 만만치가 않지. 이렇게 뭐 연못이 있다, 뭐 길이 막혔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방향도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만만치가 않다. 자, 18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없는 부분이 있는 이런 그림도 또 어려워. 자, 처음에 한 칸 이동하면 여기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1,
2, 1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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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가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는 얼마야? 여기 1이야. 위에서 끊겨있기 때문에 그냥 1이야. 그 다음 여기는 3이고 여기 1이야.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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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애매하죠. 여기 지금 칸이 없지 아예. 근데 그냥 칸이 있는 것처럼 푸는 게 더 쉽대 애들은.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해봤는데 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쉽대. 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얘는 그냥 1이지. 더할 게 없어. 얘는 4고 얘는 1밖에 없지. 그 다음 한 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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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고 여기는 연결 안 된 거야. 정수는 가상선이야. 그냥 헷갈릴까봐. 여기는 4밖에 안 돼. 여기도 1밖에 안 돼. 그 다음 한 칸을 하면 여기 8, 여기 9, 여기 4밖에 안 돼. 여기도 1밖에 안 돼. 그 다음은 길이 다 있어서 쉬워. 여기, 여기, 여기니까 17이고 13이고 5야. 그럼 여기는 30이고 18이니까 이렇게 경계수가 나오게 되겠지. 비어있는 칸은 내가 칸이 살짝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줄 맞춰서 푸는 게 더 쉽더라. 그렇게 할게. (183번으로) 한번 갈게.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한 칸씩을 잘 해야 돼. A 한 칸 이동하면 여기 1, 1이야. 그 다음 한 칸은 1, 2, 1이야. 그 다음 한 칸은 1, 3, 3, 1이야. 그 다음 한 칸은 1, 4, 6 여기는 없고 여기 1이야. 그 다음은 동그라미 칠까? 여기, 여기 없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지. 막힌 부분을 쓸 수 없으니까. 여기는 5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이야. 그 다음 한 칸은 여기, 여기, 여기 사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돼. 자, 그럼 여기는 15고 숫자 맞나? 15고 여기는 여기 몇 가지야? 여기 한 가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 여기는 15 그대로 가야 되고 여기 비어있고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는 두 가지고 여기는 한 가지. 자, 그 다음 한 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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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 15고 1이고 3이고 3이야. 그 다음 한 칸은 여기, 여기, 여기니까 16이고 4고 6이야. 그 다음 한 칸은 20이고 10이야. 마지막 답은 30이 되겠지. 자, 이렇게 칸 그려서 풀기 선생님이 많이 풀어줬어. 이유는 어려워하니까. 생각보다. 다른 풀이 있는데 다른 풀 쓰지 마. 더 어려워. 이거 풀이 2개거든? 풀이 3개구나. 3개인데 내가 두 번째 풀이 하나는 더 알려줄 게 있긴 해. 근데 세 번째 풀이도 있는데 그건 쓰지 마. 학교에서 아마 세 번째 풀이를 가르쳐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더 어려워. 헷갈려. 중학생처럼 푸는 게 짱이야. 내가 엄청 실험했는데 이게 맞아. 다른 풀 너무 안 궁금해도 돼. 자, 여기까지 일단 풀어.